지금 우리는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가장 역동적인 시대의 입구에 서 있으며 2025년이 단순한 조정의 해였다면 2026년은 비트코인이 진짜로 어디로 향하는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넘긴 뒤 급락했고 기관 자금의 대량 유입과 동시에 대량 유출이 반복되었으며 미국 금리 결정과 지정학 충격에 민감하게 흔들렸고 심지어 세계 최대 채굴 회사들은 더 이상 채굴이 미래가 아니라며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예전과 같은 4년 주기가 아니며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공식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예측하려면 단순히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ETF 자금이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 채굴 산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금리와 지정학이 어떻게 시장을 흔들지, 그리고 제도권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흡수하고 있는지 이 5가지를 동시에 봐야만 합니다. 오늘은 전문가뿐 아니라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2026년 비트코인의 5대 시나리오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을 예측하려면 먼저 2025년 비트코인의 새로운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은 비트코인 시장이 과거와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여준 해였으며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이해해야 2026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반감기 상승 조정 반복이라는 단순한 4년 주기 자산이 아니며 전통 금융시장과 거의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전 세계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물 ETF란 실제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보유하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ETF 상품을 운영하는 모델을 말하며 직접 비트코인을 사지 않아도 증권 계좌에서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ETF에 돈이 들어오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므로 가격이 오르고 자금이 빠져나가면 매도해야 하므로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ETF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는 가격 움직임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둘째,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리가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전통 시장과 분리되어 움직였지만 이제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 경제가 긴축인지 완화인지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금융시장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셋째,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대형 채굴 기업들이 채굴만으로는 수익성이 낮아지자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어떤 기업은 2027년까지 채굴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채굴은 비트코인의 새로운 공급을 만들어내는 핵심 메커니즘이며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보안 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채굴 산업이 변화하면 가격뿐 아니라 공급, 보안, 시장 구조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2025년을 요약하면 비트코인은 주류가 되었고 그래서 더 복잡해졌다 라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법칙을 이해해야 2026년에 5대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에게 가장 강력한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기관 자금의 재유입이며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란 은행, 자산운용사, 연금펀드, 헤지펀드와 같은 전문 투자 기관들을 말합니다. 최근 미국 뉴스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6년부터 자산관리 고객에게 비트코인 ETF를 공식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비트코인을 취급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소를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은행에서 주식 채권과 함께 비트코인을 추천한다는 뜻이며 이것은 비트코인이 완전히 제도권 자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2025년 기록적인 ETF 자금 유입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ETF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2026년에도 이어진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실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ETF는 마치 수도꼭지와 같아서 열리면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고 닫히면 흐름이 멈추는 구조와 같습니다. 만약 2026년에 기관들이 다시 수도꼭지를 열면 시장은 새로운 상승 흐름을 맞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최고치를 돌파하고 장기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기관 자금, 제도권 수용, 장기 보유 중심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특히 은행과 연금 펀드가 참여하면 이러한 상승 효과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승도 하락도 아닌 강한 변동성의 반복입니다. 2025년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찍었지만 연말에는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고립된 시장이 아니라 미국 금리, 세계 경기, 지정학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6년에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비트코인은 매우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초보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면 비트코인이 세계 경제의 체온계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완화 정책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고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면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 리스크, 즉 국가 간 갈등, 무역전쟁, 금융 규제 강화 같은 사건들은 시장에서 위험 회피 심리를 만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흔들 수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수출 규제 발표로 비트코인이 급락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식으로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횡보할 가능성이 크며 투자자들은 상승에는 올라타기 어렵고 하락에는 공포가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의 공급 측면에서 벌어지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5년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대형 채굴 회사들이 더 이상 채굴 사업만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며 ARE, 데이터 센터 HPC 인프라로 사업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은 2027년까지 비트코인 채굴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다른 기업들은 기존 채굴 시설을 AI 서버팜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채굴은 비트코인의 새로운 공급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공장이 줄어들면 시장에 나오는 새로운 비트코인의 양이 감소하고 이것은 희소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공급 구조는 채굴을 통해 매 10분마다 새 블록이 생성되고 그 안에 보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구조인데 이 보상은 시간이 갈수록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래도 시간이 갈수록 공급이 줄어드는 자산인데 여기에 추가로 채굴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채굴을 줄이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면 공급 감소 속도는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공급량은 매우 적고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채굴 산업 자체가 축소되면 시장에 나오는 코인 공급이 줄기 때문에 가격은 수요에 따라 더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굴 사업이 축소되면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 즉 전체 연산 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의 보안 장치 같은 역할입니다. 해시레이트가 높으면 공격이 어렵고 낮으면 상대적으로 공격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채굴 산업의 구조 변화는 단순히 공급이 줄었다 수준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보안성과 시장, 신뢰도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2026년에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비트코인은 공급 축소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동시에 채굴 집중화, 보안 이슈,
해시레이트 변동성 같은 위험 요소도 함께 생길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러한 양면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채굴 산업 대전환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의 공급 축소로 인한 희소성 증가라는 긍정적 요소와 채굴, 회사 재편에 따른 네트워크 안정성 리스크라는 부정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2025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과의 상관관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주식, 채권, 금과 별개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미국 금리, 기업 실적, 전통 금융 상품과 강하게 연결된 움직임을 보입니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증권 시장과 연동되는 자산이 된 것입니다. 마치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받듯이 비트코인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 세계 자본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은 포트폴리오의 1에서 3%를 비트코인 ETF에 배분하고 어떤 기관은 주식 채권현금, 금, 부동산과 함께 비트코인을 6번째 자산군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 금융과의 융합이며 2026년에 이 흐름이 더 강화된다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변두리 자산이 아니라 전통 금융 시스템의 공식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기관 자금과 보험, 연금, 뮤추얼 펀드 등 안정적 성격의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면 단기 급락 시에도 매수세가 들어와 가격을 안정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RWA 리얼 월드 에셋, 즉 실물 자산의 토큰화 흐름이 비트코인과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전통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거래되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2026년에는 비트코인 포함 디지털 자산, 전통 금융이라는 교차 구조가 강화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에게 가장 부정적인 형태로 보일 수 있는 약세 시나리오이며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것은 전면 폭락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구조적인 냉각기가 오는 형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즉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금 흐름이 얼어붙고 특정 세력이 이탈하며 특정 영역이 위축되는 형태의 부분적 겨울입니다. 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첫째, 2026년에는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연말 기준 여러 국가에서 암호자산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누적되었고 미국도 대형 금융기관들이 암호자산 관련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는 요청이 증가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한 자본 이동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 시장 투명성 강화, 불법 자금 차단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자금 유입을 막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ETF 자금 흐름이 둔화될 가능성입니다. ETF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 동력이었지만 동시에 매크로 환경이 불리해지면 ETF는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을 형성하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이나 글로벌 경기 둔화가 발생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줄이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ETF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지분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말 하루 기준 미국 현물 ETF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오는 사례가 있었고 이것은 ETF가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거시경제 자체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입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하거나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가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암호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성장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채굴 산업의 재편이 가져오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형 채굴 회사들이 AI 데이터 센터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해시레이트가 단기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의 보안과 직결되는데 만약 네트워크 연산력에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기면 시장은 이를 리스크 요인으로 해석하여 가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비트코인은 2026년에 부분적 겨울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 겨울은 과거처럼 모든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심각한 형태는 아니지만 투자 심리 위축, 가격 조정, 거래량 감소, 자금 유입, 둔화와 같은 구조적 냉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시나리오에서도 비트코인의 장기적 구조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희소성과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이며 이는 단기 시장 상황과 별개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으므로 2026년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 해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지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과 별개로 움직이며 투기적 성격이 강한 자산으로 인식되었지만 2025년을 거치며 비트코인은 ETF를 통해 제도권에 편입되었고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은행도 비트코인을 추천 가능한 자산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상승이나 하락을 넘어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의 일부가 되는 과정이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2026년의 5대 시나리오는 단순히 서로 다른 가능성들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 흐름은 바로 비트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기관 자금이 다시 들어와 비트코인이 장기 상승세를 타고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에게 가장 강력한 성장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금리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중립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으며 이 시나리오에서는 시장은 방향성을 잃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채굴 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공급 축소가 가격의 희소성을 강화하는 흐름을 설명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소가 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과 통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이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정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디지털 금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산으로 진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부분적인 겨울이 올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 투자자가 특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약세 시나리오가 와도 구조는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분적 하락은 있지만 비트코인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은 가격을 예측하는 해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해이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그 흐름은 바로 비트코인은 주류 금융이 된다는 방향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한다면 2026년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야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 정책, 규제, 기술, 공급 구조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판도를 읽는 시각으로 확장되며 이것이 진짜 투자자가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결국 2026년을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태도는 가격을 맞추려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트코인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